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무기 이전 계획에 대한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지정학적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봅니다. 최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에 배치된 핵심 자산의 이동을 검토 중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을 중동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공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죠.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방어막에 심각한 구멍이 생깁니다. 먼저 이 복잡한 문제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의 군사적 상황을 되짚어보죠. 지난해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요격 미사일을 소비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의 거센 보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최첨단 방공 자원을 쏟아부었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이미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한반도의 전반적인 방어 태세를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현재 성주에 배치된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반도 상공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반면 패트리엇은 적어도 요격에 특화되어 있으며 현재 주한미군에는 총 8개 포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만약 이 핵심 전력들이 중동으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면 북한의 기습적인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 정부는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으로 긴급하게 옮기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확인된 사실이죠. 다행히 11월에 이 포대들이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사드 시스템까지 이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다시 중동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보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과 여론 안팎에서는 철통 같다던 한미동맹에 보이지 않는 약한 고리가 드디어 드러났다고 지적하죠.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전술핵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자산 이전은 큰 문제입니다. 대북 억지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신속히 강화해야 하죠. 예를 들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은 2027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지만 우리는 아직 다층 방어망이 부족합니다. 국산 중거리 요격 시스템인 천궁2도 빈자리를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량과 실전 운용에 한계가 있죠. 또한 MQ-9, 리퍼 무인기 등 핵심적인 감시 및 정찰 자산마저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군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정찰 자산의 공백은 한반도 주변의 적대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죠. 한국국방연구포럼의 신종호 사무총장은 미국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막강한 전력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 지적하죠.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입장에서 핵심 방어 자산의 갑작스러운 이전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 하죠. 이처럼 멀리 떨어진 중동 사태의 파급 효과가 한반도의 굳건한 안보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 상황을 단순한 뉴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의 방공망이 처음 한반도 땅에 배치됐습니다. 그 이후 2016년에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이 추가로 배치되며 연합방위를 유지했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거시적인 글로벌 안보 전략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정되어 있던 이 소중한 자산들이 재배치됩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세계 어느 곳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의 안보 의존성을 드러내죠.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무기지전 사건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지리 정치학의 역학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구 반대편 특정 지역의 치열한 무력 분쟁이 멀리 떨어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어떻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죠. 시청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국제 뉴스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내는 연결성을 통찰하시길 바랍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미국의 귀중한 요격 자원을 순식간에 고갈시키면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등 동맹국의 군사 자산을 끌어들이게 되죠.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한 한국의 대안으로는 우방국과의 국제 협력을 단단히 강화하면서도 우리만의 독립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드론 위협을 막아낼 한국형 방어망의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다국적 연합훈련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죠.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응 역시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하죠.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조치였다고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고 균형 잡힌 냉철한 시각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안정이 글로벌 원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첨단 군사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필요하죠. 그러나 당사자인 한국으로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뼈아픈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군사사 전략 수립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의 성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나갈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주요 언론 보도처럼 지상무기를 넘어 최고급 정찰 자산인 MQ-9 무인기까지 이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작전 사례와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미군 자산 이전이 가져온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더욱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중동 지역으로 긴급하게 순환 배치되었던 방어포대는 실제로 이란의 무차별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에 투입되어 성능을 증명했죠. 이는 TV조선과 중앙일보 등 여러 유력 매체의 교차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실전에서의 미사일 소모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 숨가쁜 재배치 과정에서 주한미군 소속의 운용인력 500여 명이 동원되어 중동의 낯선 사막 환경에서 목숨을 건 요격 임무를 수행했죠. 부대 복귀 후 방공망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장거리 부대 이동은 장병들의 심각한 피로를 누적시키고 정밀 장비에 무리를 줍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미국의 최첨단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단 12일 동안 이어진 중동의 교전 상황에서 무려 150발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미사일을 방어를 위해 썼다고 보도했죠. 막대한 미사일 소모는 결국 핵심 자원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동맹국 군사 자산의 연쇄적인 글로벌 재배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방어무기 양산 능력을 혁신하고 과감하게 키워야만 험난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죠. 또한 이 심각한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지표와 국방예산 운용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의 든든한 보호우산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막대한 국방예산 지출 부담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급수적으로 증가하죠. 미군의 방어망을 대체할 독자적인 요격 체계를 새롭게 연구하고 완벽히 구축하는 데는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막대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먼 미래와 방위 산업 수출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 체계의 자립은 대한민국의 큰 이득이죠. 전략적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 배치 계획이 타 지역의 무력 분쟁에 따라 얼마나 쉽게 요동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 전략이 중동의 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다각적이고 유연한 자주안보 외교의 절실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국가적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변에서 세력을 넓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죠. 문제는 북한이 방공망 공백을 악용해 기습 도발이나 미사일 시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군사적 위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참으로 위태롭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하죠.
따라서 이러한 최악의 절체절명 위기를 굳건하게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이전보다 훨씬 더 빈틈없이 치밀하게 조직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하는 방어망을 고도화하고 기습에 대비한 연합훈련의 횟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죠. 복잡한 안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안목이 한반도의 험난한 군사 지형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지혜로운 해안을 굳건히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비관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상상해보고 대비책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사드가 중동으로 빠진다면 우리는 즉시 고성능 요격 무기를 대거 확보해 방어 공백을 메워야만 끔찍한 위기 속에서 무사히 국가 존립과 안위를 도모할 것입니다. 뛰어난 해외 방어망이 존재하지만 지형을 고려해 우리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요격망 개발이 국방과제로 설정되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죠. 전문가는 국가안보가 외세에 종속되지 않게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뼈아픈 경고를 쏟아내는 중차대한 국가위기 상황이라 역설 중입니다. 보도 직후 방산주가가 요동치는 등 거센 변동성이 시장을 휩쓸었던 전례는 안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무서운 파급 효과를 선명하고 뼈아프게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은 지정학적 위기를 투자의 잣대로 삼아 경제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미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경종을 울리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 전문가들이 진단하며 완벽한 국가 대비를 주문하는 긴박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 확신할 수 있죠. 국가안보는 남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힘을 길러 지켜야 하는 가치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국제 동향을 살피며 객관적 안보 시야를 확립하는 것이 지적 성장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 긍정적인 안보의식의 방향성이라 강력히 단언하죠. 오늘 내용이 국가안보를 깊이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군사 지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안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애정과 응원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오늘 정보 전달의 시간을 마칩니다.